이분 모셔서 또 깊은 얘기 나눠봐야 되겠지요. 이종호 이코노미스트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예. 한 2조. FOMC. 예, 예. 네. 뭐 이게 그저 센터장님 오시면 물어볼 얘기 많았는데 그래요. 뭐 어떤 것부터 물어볼까요? 일단 오늘이 올해 주식시장의 마지막이니까 예. 맞아요, 이제. 올해 주식시장을 한 번 정도는 좀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 라는 테슬라 생각이 얘기도 좀 들어서. 해주시죠. 예, 그 테슬라 얘기도 말씀. 저는 그냥 네. 느낌에 연말 마지막에 이렇게 됐는데 조금 놀래고 있는 거는 야 나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구나. 예. 그 테슬라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저렇게 벌어지고 있나. 예. 뭐 애플은 또 왜 저러나. 예. 그게 제일 뭐 조금 서프라이즈 한다 그래. 나머지는 뭐 한 얘기 또 하고 예. 했는데 이거는 조금 새롭지 않나 좀 예, 그렇네요. 테슬라 주가가 올해만 7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크게 하락한 네. 거죠. 4분의 1 조각이 돼버린 거니까. 그냥 400불이 100불 됐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큰 건데 일단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생산에 비해서 소비가 그러니까 수요가 좀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에 한 22,000대 정도를 더 생산을 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상하이 공장을 연말에 한 9일 정도 네.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기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이 가장 원초적인 그 하락의 빌미를 제공을 했고요. 그게 언젠가요? 그게 이제 그 한 11월 들어오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주가가 이렇게 그 하락 속도가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그 형태가 됐죠.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심지어 이제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인성 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진. 그래서 돈 빌린 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주가가 쭉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하락의 이유는 물론 그 생산이 많고 공장을 쉬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뭐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나기 전인 2019년도 말 정도에 이 테슬라 주가가 얼마였냐면 그때 $15 정도였습니다. 그게 이번에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410 정도까지 그렇죠.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락을 한 건데 $15에서부터 시작해서 $410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27배 정도가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가격이 높아지는 형태가 됐고 그리고 그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야 뭐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가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버블이 만들어지고 버블이 터지고 이러는 과정들을 겪어봐서 알지만 그게 유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런저런 나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테슬라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저는 테슬라는 치어리더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테슬라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BYD도 있고 굉장히 큰 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포커스를 관심을 좀 못 얻는 그런 그 형태였고 대신에 보면 온 세상에서 테슬라가 정말 이게 모든 관심을 다 모아가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모으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그게 반영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그 형태가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도 전기차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이런저런 형태의 경쟁자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꾸준히 지금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제 시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내연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들이 또 전기차 쪽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한 경쟁 상대가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한 산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거기에 초창기 진입자들이 어떤 형태로서 쭉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테슬라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관심을 받는 쪽이 가장 크게 주가도 올라가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줄어들어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초까지 테슬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치어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된 형태였고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테슬라가 진짜 전기차 잘 만들어? 이런 거에 대한 이 생각. 이게 이제 그 주가가 떨어지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였죠. 진짜 근본적인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테슬라 자동차를 그 제주도 가서 빌려서 이게 타면서 제일 처음에 타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왜 자동차를 만들다 말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들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많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면서 이게 진짜 자동차를 잘 만드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올해 한 하반기 정도 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쭉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면 그냥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좀 묶어서 보면 예. 테슬라의 진짜 진정한 기술적 우위가 별로 없습니까? 그동안에는 보면 뭐 예. 기술적 우위가 이런저런 형태로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과연 이제 다른 회사들이 넘을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한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선수들은 입장도 안 했는데 혼자서 지금 뭐 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서 1등 한다라고 얘기하면 뭐하냐. 다른 선수들이 입장을 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도대체 뭐 훅을 잘 쓰는지 스트레이트를 잘 쓰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거에 이제 걸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시장이.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1년 사이에 75%씩 하락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네요. 결국은 내연기관이 전기기관으로 바뀐 거 그 자체는 사람들이 다 환호했지만 근데 막상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오래된 산업인데 전통의 강자들이 뭐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뭐 독일도 있고 독일도 우리도 있고, 있고 일본도 있죠.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진짜 자동차는 요만큼의 그 선호에 따라서 그냥 선호도가 확 바뀌는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만들다 말았으면 누가 뭐 그렇죠. 예, 제가 그 차를 타면서 들었던 생각이 네. 차 앞에 보니까 이만한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니터를 여기다 놔뒀을까? 그렇죠. 이거의 기능들을 전부 다 분리를 해가지고 자동차 그 안에다가 모두 다 흡수시키는 형태로서 했겠지. 이런 형태로서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가 만일에 있다면 그거는 그냥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간 거에 있는 것이지 자동차에 예전부터 있던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편리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우위가 그렇죠. 있지 않을 것 같다. 우위가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대단한 열세이다라고 그렇죠. 오랫동안 봐야 안 되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폭스바겐이든지 아니면 포드든지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자동차 고객들이 과연 뭐를 원하는지 하는 것들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자동차를 어떤 형태로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판매 조직을 다 깔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노하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테슬라가 쫓아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테슬라가 더 좋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기술이 있잖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선수들이 아직 입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기술이 더 있는 건지 그 기술을 정말 다른 데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높은 수준에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이 그 지금까지는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확 내려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그렇네요. 전에는 테슬라와 다른 전기차 업체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테슬라가 엄청 좋아 보였는데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테슬라와
다른 전통의 자동차 회사하고 네.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여기에 저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네,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 테슬라는 네. 호랑이가 아니라 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1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호랑이가 언제 입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맞는 말씀인데 왜 한 달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새로 형성된 시장에서 선점을 한 어떤 예, 스타가 예, 맞아요. 걷는 길을 지금 걷고 네, 있다라는 그렇죠. 예, 예, 말씀을 맞습니다. 요약해서 해주신 건데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빠지는 많이 거는 빠졌어요. 굉장히 과한 거 아닌가? 뭐 예, 예. 예를 들면 빠지면 9% 10% 연일 이렇게 빠지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뭔가 뭐 마진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과하다 이런 예, 측면도 있지 물론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거는 뭐 이제 매매를 하는 과정 네. 속에서 매매의 그 이 시스템 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팡이 이제 몰락을 해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기술. 이전에 네. 보면 넷플릭스가 한번 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그렇죠. 버렸잖아요. 네. 그때에 넷플릭스가 떨어질 때의 이유도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었었어요. 뭐 가입자 이슈. 네, 그렇죠. 네. 가입자가 네. 예상보다도 조금 그 적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하루 사이에 주가가 26%씩 네. 떨어지고 막 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넷플릭스가 많이 떨어지고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요 다음 주자는 테슬라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요 다음 주자는 또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가장 위험한 거는 애플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애플은 상대적으로 테슬라보다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우선 주가가 테슬라만큼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2019년 말 같은 경우가 $50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는 아니라서 이게 뭐 테슬라처럼 이런 난리가 나지는 않지만 당분간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애플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물이 최대한으로 다 들어왔던 그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서부터 뭐 보면 스마트폰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요가 돼가지고 교체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그렇네. 때문에 네. 요 다음에 애플이 조금 문제가 되긴 맞다.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애플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테슬라는 진짜 언뜻 봐도 15불이 400불 됐다 115불 예, 예. 3년 만에 예. 딱 3년만 보면 예. 애플은 지금 얘기 주신 대로 50불에서 뭐 180불 됐다 125불 됐으니까 예, 예, 예. 사이즈로 볼 때는 그렇게 난리 친 건 아니다. 예. 그리고 애플은 뭐 어쨌든 세계 1위의 시가총액을 갖고 예, 있는 그렇죠. 회사고. 그러니까 애플도 좀 위험하긴 하다. 네, 위험하긴 한데 그렇게 아무튼 뭐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형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가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지 테슬라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꿈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애플은 현실적인 숫자를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흔들리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아주 덜할 거다. 강도는 좀 덜할 브랜드 거다. 네임도 뭐 대단하고. 네. 그렇죠. 예. 테슬라와 애플 비롯해서 어쨌든 주도를 해서 기술주가 약하면서 반도체도 그렇고요. 나스닥 전반이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우리 시장에 당연히 영향이 좀 있고. 예,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는 네, 그런 네. 형태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왜 이렇게 나스닥이 안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서부터 한번 생각을 네. 해봐야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가장 큰 부분들은 뭐냐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2009년도 이때 이제 그 미국 시장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때의 나스닥 주가가 얼마였냐면 1,300 정도였습니다. 그게 이번에 많이 올라갔을 때 16,0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대략 보게 되면 13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우지수가 그 사이에 한 6배 정도가 올랐고요. 독일 주가가 그 사이에 한 4배 내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영국 주식 시장은 한 2.5배 이런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폭 자체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그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보면 이제 나스닥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형태인데 특이한 모양을 보면 4분기 정도 들면서부터
주식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분리돼 나가는 그런 그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예를 들어서 네. 보면 이제 이런 형태죠. 나스닥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하락이 덜합니다. 나스닥은 맨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대략 보면 3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다가 또 반등을 해서 지금 이제 반등한 위에서 이렇게 쭉 머물고 있고 이러는 상태라서 최고점에서부터 따지면 한 15% 내지 16%밖에 하락을 하지 그럼요. 않았습니다. 예, 예, 예. 제일 인상적인 시장은 영국 주식 시장. 네. 영국 주식 시장은 거의 사상 최고치 부근에 지금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입니다. 제일 나쁘다는 예, 영국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유럽 시장도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장을 보게 되면 이미 시장이 조금씩 분리돼 나가고 있는 상태죠. 네. 나스닥의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우지수의 형태가 있고 아예 이제 다우지수의 보다 더 강한 쪽은 그 유럽 주식 시장이 있고 이런 형태가 됐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면 나스닥 시장을 쫓아오는 형태입니다. 예, 우리는 미국을 쫓아가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예. 주가가 떨어지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 정도서부터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나스닥하고 분리되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여기서 또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내려가서 뭐 8천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막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서부터 이렇게 쭉 앞으로 진행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그렇게 같이 끌어내리거나 이러는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형태가 되고 대신에 이 나스닥이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다우지수도 그냥 옆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고 이런 형태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그 전례는 이미 또 있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IT 버블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스닥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1차 하락하는 2000년 10월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주가가 똑같이 하락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2차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주가가 2,500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 내려가는 동안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옆으로 이렇게 쭉 머물러 버리는 그런 그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나스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나스닥이 굉장히 이 세상 주식 시장에다가 고민을 많이 주는 형태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뭐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끌어내리거나 이러는 것들은 잘 안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장님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그냥 주식 보면 우리나라 주식은 뭐 어젯밤에 어떻게 됐지? 하고 보면 뭐 다우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지만 다 무시하고 나스닥 보잖아요. 네, 그렇죠. 나스닥이 2% 빠지면 우리는 한 1% 빠질까? 뭐 2% 빠질까? 네, 어제도 우리 먼저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은 지난 한 1, 2년 동안은 상당히 나스닥과 특히 코스피는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네. 좀 분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느껴져요. 요즘도 예. 분리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붙어 있었던 것들이 요즘은 좀 떨어지는지 그거 조금만 좀 가장 자세히. 큰 이유는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2009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3배 정도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때 우리나라 주가 코스피의 가장 최저점이 그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900포인트였습니다. 네. 그게 지금 2,300포인트 정도가 안 되니까 예. 이게 따져보면 한 3배밖에 안 됐네. 예, 그러니까 4배? 4배도 안 되는 됐죠. 형태죠. 예, 지금 예. 2.5배 예. 이런 정도밖에 안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상승률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도 주가가 상당히 어느 정도 올라가서 3,000을 넘고 그다음에 또 나스닥도 뭐 한 15,000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양쪽이 모두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때는 비슷하게 내려오는 거죠. 네. 근데 주가가 떨어져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2,000포인트 부근까지 온다. 예. 그러면 2,000포인트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맞습니다. 이게 머물렀던 그 선이잖아요. 멀지도 않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펀드멘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거를 보다도 더 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일단 됩니다. 가격이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게 옆으로 가는 형태가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못 견디면서 내려오지만 한국 시장하고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분리가 돼 버리는 형태가 돼서 각기 다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 이제 움직여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가 많으니까 예. 우리가 삼성전자 예. 우리 이제 시총의 퍼센트가 큰 삼성전자도 기술주인가요? 삼성전자는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 네. 기술주로 분리를 해야 예, 되는 예, 거죠. 예. 왜냐하면 뭐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IT의 그 소재 부품이기 예. 때문에 예.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기술주로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술주로서 분리하기에는 또
너무 가치적인 측면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애플하고 비슷한 형태로서 보면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그 구성 요소하고 또 우리 코스피의 구성 요소도 사실은 많이 다른데, 예. 그쵸? 엄청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사실 좀 그동안이 신기했다 그럴까? 그동안이 좀 이상했다는 느낌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네. 나스닥과 분리되는 그런 분위기. 예. 근데 그 이유가 약간 좀 분리가 되면은 나스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좀 다행인 건가 싶다가도 이유 자체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 올랐으니까 예, 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약간 예. 좀 씁쓸. 예,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유럽 시장, 예. 독일 시장, 그다음에 영국 시장 이런 게 내가 왜 이럴까 네. 보면요. 영국 시장은 2000년 그 이전서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거의 한 25년 동안에 걸쳐서 안 주가가 올랐죠. 일정하게 맞아요. 박스권 내에서 그냥 안 벗어나지 올랐으니까.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안 올랐으니까 많이 안 내려. 예, 그 박스권의 그 크기가 좀 커서 밑이 한 4천 되고 위가 한 8천 되고 이런 정도라서 그렇지 그 폭을 지금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뭐 나스닥에서 난리가 나건 미국 시장이 난리가 나건 영국 시장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형태로서 계속 움직여 버리는 그런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나스닥이 뭐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확 돌았었고 올라가면 우리 예. 다 따라 올라가고, 커플링 되고 그때는 예. 나스닥이 떨어지면 우리는 안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가장 좋기는 예. 한데 그렇죠. 네. 가격의 원리상 그게 굉장히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면 문제가 이번에는 아닌가 어떤 경우로 가든 간에 좀 분리될 것 같다. 예. 예. 그 분리되는 거는 예. 이거는 항상 시장이 움직이면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어느 때든지 나타났던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도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 보면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때가 전 세계적으로 주가의 동조화가 가장 심했던 때였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심했던 게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가 왜 났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그때 많이들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세계 경제도 몰랐고 세계 자본시장도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게 이제 각 회사들이 네. 이제 중역들 그러니까 임원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는 것이 그때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월스트리트 저널에 관한 구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 예. 이게 도대체 한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정도였었거든요. 네. 예, 그거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벤처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데 그게 미국의 나스닥 이런 거하고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네. 당시에 이 그 주가의 동조화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분리돼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하면 주가 동조화라고 하는 그 강도가 그때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분리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게 나타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미국은 미국 이슈가 좀 있고 네. 한국은 또 한국 이슈가 따로 있고 예. 그런 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올해 참 많이 도움 주셨는데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시청자 금년, 여러분께 금년이 가기 전에. 예, 드리고 일단 뭐 네. 금년 주식 시장은 뭐 모두 다 겪으셨겠지만 굉장히 네. 어려운 예, 그런 예, 거한 예, 때였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려웠다라고 해서만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얻는 거는 없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될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그렇네요. 알아야 된다라고 예, 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할 거다, 네. 긴축을 할 거다, 네. 경기가 침체될 거다 이런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이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단하고 그거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네. 항상 그 현명한 지혜를 또 오늘 들었습니다. 네, 내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